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오승인입니다. 오늘은 천기와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상의학의 시작인 동의수세보원의 첫 장, 첫 문장부터 생소한 단어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상의학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이라고 하면 내 체질이 뭘까? 체질을 어떻게 진단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상학을 말하기 위해서 우선 세상을 사분류하여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천기와 인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네 가지, 또 내가 실제로 부딪히는 삶의 영역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합니다. 천기와 인사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잠깐 사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상은 만물의 상대적 분류인 음양이론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보는 세계관입니다. 음양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물류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있어 주역의 8궤, 맹자의 4단, 중용의 성명, 중절, 대학의 8조목 등의 개념을 차용하였습니다. 사상은 음양의 분화인 태음, 소양, 소음, 태음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태음은 음중지음, 소양은 음중지양, 소음은 양중지음, 태양은 양중지양으로 봅니다. 또한 사상은 천지인에서 천시, 세회, 일륜, 지방으로 인 부분을 세회와 일륜으로 분화하거나 상중하초에서 중초를 분화한 중상초, 중하초로 나누는 식으로 3에서 4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천기와 인사는 모두 나를 중심으로 그려집니다.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것이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기는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나에게 간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 원래 그러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천기를 오로지 관찰하기만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의미합니다. 사심신물의 사, 천인성명의 천, 그리고 대동하고 호선합니다. 1-27번 조문처럼 세상에 누구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좋고 하는 기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 호선이요, 대동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내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나 대상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심신물의 물, 천인성명의 인이며 강립하고 오악합니다. 1-27번의 성명론 조문처럼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과 같더라도 각자가 모두 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고 기소불욕 물시어인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만은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종국에는 인사가 중심이라고 설명합니다. 폐비간신이 직접 작용을 하는 대상인 사무, 교우, 당여, 거처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애정, 노정, 희정, 락정에 촉급하는 마음이 몸의 특정 장부를 약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태양이는 교우에서 특히 노정을 경계해야 하고, 소양이는 사무에서 애정을 경계해야 하고, 태음이는 거처에서 락정을 경계해야 하고, 소음이는 당여에서 희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천시, 세회, 일륜, 지방과 사무, 교우, 당여, 거처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고 관련한 다른 조문들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천시는 시간, 시공간, 4차원의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생로병사와 같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기도 하며 이상, 보편성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도 하겠습니다. 확충론 3-1 조문에서 보면 태양인이 애성원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청천시하는 것과 같으며 측은지심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기, 사람 간의 경쟁과 배타성, 생로병사의 삶의 고난에 대한 통찰이 곧 애성원산이요 이청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는 한자 그대로 한자의 의미 그대로 일입니다. 넓은 세계의 일, 정치, 경제, 직업,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의 명분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대체로 거처와 상반되는 밖에서 하는 일처리를 뜻합니다. 소양인은 애정 촉급하며 소양인의 폐가 일처리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을 애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을 이루면서 속임당하는 소양인의 비정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따뜻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을 소양인의 애정 촉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양인의 정기는 항상 외승하려고 하고 내수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대외적인 데에 몰두하는, 겉으로 꾸미기 좋아하는 특성이라고 소양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인 병증론 18-12번 조문에서 구심은 소양인이 사무를 하면서 외승하려고 할 때 재간을 통해 일을 치고 나가면서 해나갈 때 호응이 없거나 반대에 부딪힐 때의 어떤 두려움, 또는 마무리까지 해나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세회는 비슷한 단어로 사회로 보면 되겠죠. 세회는 넓은 범위의 우리라고 보고, 인류는 좁은 범위의 우리라고 대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세회, 교우 모두 만남과 헤어짐, 우연한 만남 등의 가벼운 만남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차원의 복잡한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소양인의 노성괭포라고 하는 것은 세회를 바라보는 것이며 수호지심과 같습니다. 소양인의 눈이 세상의 인적관계, 상모, 서로 업신여기는 세계. 이것은 다른 말로 계급적 투쟁, 부자와 빈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는 상사와 부하, 이런 상호 갈등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인적 관계의 원리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만남이란 인륜처럼 끈끈한 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엇갈릴 수 있고 갈등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우는 낯선 사람, 생소한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우란 교우 관계라고 말을 할 때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날 우자거든요.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끈끈한 정이 생겨나기 어렵고 상호 필요에 의해 발생되고 필요가 없어지면 만남도 자연스레 없어지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경쟁적, 전략적 관계,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우를 하면서 상대에게 당연의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곧 끊어질 관계에 너무 많은 정력을 쏟고 또 그 관계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기한으로 따질 수 없는 경우도 많겠지만 당연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수십 년간의 정이 쌓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인의 노정 촉급은 교우를 하면서 발생되는데 상대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 나오는 태양인의 분노입니다. 항상 앞서가야 하는 태양인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참으로 참기 힘든 것이죠.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모기라고 하겠습니다. 태양인의 정기는 항상 수컷이 되려고 하고 암컷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역시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태양인의 마음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사상인 변증론 18-13 조문에서는 급박지심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역시 교우의 관계에서 카리스마로 다른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것이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재촉해서 새로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급박지심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인류는 한마디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적 관계.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오래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인연이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이며 귀속적 관계입니다. 가장 좁은 범위의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회도 우리, 인륜도 우리. 한국말로는 둘 다 우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착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는 사양지심, 예절이 더 필요한데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고 세회에서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친구나 직장, 동호회와 같은 만남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태음인의 희성광장은 인륜을 냄새 맡으면서 나오는 것이며 곧 사양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생기는 정이죠. 이 관계는 항상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됩니다. 자녀가 배가 고프면 내가 아이에게 내 먹을 것이라도 나눠주는 것이고 아이가 배가 부르면 나 또한 같이 배가 부릅니다. 당연은 내가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내 것.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배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해득실로 설명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소음인의 희정촉급은 당열을 하면서 나타나는데 믿을만한 친숙한 사람들이 항상 주위에 있음으로부터 얻는 안정감을 소음인은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안에서 안정감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소음인의 정기는 항상 암컷이 되려 하고 수컷이 되려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내부에서 안정감을 추구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탈취나절의 사심 중 나태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항상 안정되고 익숙한 곳에 있기를 바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애착과 의심, 불안 등의 마음이 불안정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그야말로 땅입니다. 삶의 터전이며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불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소음인의 락성 심학이란 지방을 맛보는 것이며 십이지심과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개인적 생활과 행동 양식에 대한 규범적인 통찰,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맞고 틀리는 것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상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규칙대로 적절히 맞물려 돌아가는 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모, 조보 3-1번 조문에 기모, 조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 기모가 속인다, 또 업신여긴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고, 또 조보가 또 돕는다, 보호한다, 이런 한자적 의미로 비슷한 의미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조는 서로 돕는다는 의미라면 상보는 적절한 규칙대로 서로를 보호해주는 규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내 것, 자기 것, 우리 것과 같이 소유에 대한 경계가 분명한 것을 선호하고, 양인들은 그에 반해서 소유의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처는 한자의 의미대로 집이라는 단어로 볼 수 있는데, 곧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안전한 나만의 공간 또는 자산, 내 것, 변하지 않는 것, 집안에서 하는 일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태음인의 락정은 거처에서 나타나는데 항상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구, 내 것을 축적하고 싶은 욕구, 무력을 의미합니다. 태음인이 무력이 가장 강하죠. 안정을 원하는 태음인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물적 욕구로 발현된다고 하겠습니다. 보기라고 하는 것도 나를 감싸주는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음인의 정기는 항상 내수하려고 하고 외승하지 않는다. 역시 무력이며 태음인이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안에다 쌓아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겁심은 거처에서 나타나며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마음, 내수하려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태음인의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로지 지키는 데만 집중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의미는 보다 안정, 생리적 욕구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이는 대외적인 것, 일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음인이라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없고 소양인이라고 안전이나 생리적 욕구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태음인은 여러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일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겠지만 결국 행동 욕구의 근원에는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소양이는 물적 욕구보다는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해나갈 때 느끼는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양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참고 그림과 같이 사람은 천기와 인사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각 지점에서 체질별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천기와 인사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조문들을 가져와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동의수세본의 시작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공부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